네, 반갑습니다. 오늘 7차시 수업하기 전에 5차시 여기 의견들 좀 있는데 의견이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좀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여기 좀 건너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뭐 선생님이 했는데 수업 시간이 길어도 5차시가 조금 길었었죠. 할 게 많았었죠. 그래서 다른 과목이 짧은 것도 있고 뭐 오래 공부해서 이해하는 과목인 만큼 괜찮은 것 같다라고 얘기해 줬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생님도 이해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여기 문제풀이 바로 올려줘서 이렇게 바로 복습하고 이래서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복습할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도르래 부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게 부분이 어렵거든요. 실제로 어렵고 이해하기가 까다로운 부분이어서 혹시 뭐 어렵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고요.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물리라는 과목 자체가 조금 이게 진입장벽이 높아요. 대신에 진입만 하면 그 다음엔 좀 괜찮아집니다. 쌤은 괜찮습니다. 9번 문제 심화 부분에서 속도랑 시간의 크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9번 문제? 9번 문제? 9번 문제가 요거 여기 요렇게 시간은 이렇게 나왔죠? 보시면 됩니다. 답 안 알려준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갖고 해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고 뭐 용수철 저울 퀴즈 어디 있나요? 선생님이 한다 물어본다 그래놓고서 안 넣어놨네요. 뭐 15번 기억 띠은 모르겠습니다. 그거 풀이 해놓은 거 보면 될 것 같은데 기억 띠은 설명 한번 더 보세요. 그래도 모르겠으면 우리 계약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계약하고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선생님 얼굴을 보니까 왜 집중이 안 되지? 문제 풀 때마다 자살 중독 느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안 풀리는 게 정상입니다. 요거 어떻게 그런 식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했는데 조금 해보면 좋겠는데 우리 저기 어린이날 한번 해보세요.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과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도 합력이 0 아닌가요?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 이게 사과가 지구를 잡아당기면 누가 받는 힘이냐면 지구가 받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사과가 책상을 누르는 힘은 책상이 받는 힘이죠. 그러니까 합력을 한다, 힘을 합친다는 거는 한 물체를 가지고서 합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상에 받는 힘을 다 더했더니 0이더라. 이거는 합력은 맞아요. 근데 여기 지구랑 책상이랑 합친다고 하면 이건 합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다른 두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니까 이거는 못 합칩니다. 14번에서 각각의 줄이 받는 힘도 구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14번 각각의 줄이 받는 힘 여기 풀어놓은 거 보니까 여기가 가속도가 3분의 1 g였고 얘가 알짜 힘이 3분의 1 mg죠. 얘를 구한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mg 돼야 되는 거고 요거처럼 이쪽에서는 2분의 3 mg 돼야 돼서 이거 어떻게 구했더라? 각각 하나씩 알짜 힘 해보면 되겠습니다. 해볼까? 갑자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가속도 3분의 1 3분의 1 g 나왔죠? 그럼 얘는 각각 3분의 1 mg만큼의 알짜 힘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 하나 갖고 해보겠습니다. 얘부터 해야지. 이렇게 m 이렇게 있으면 알짜 힘이 이쪽으로 3분의 1 mg가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질문이 뭐였나? 14번에 어디서 14번 어디 있어? 선생님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각각의 줄이 14번에서 14번에 그러면 나만 해줄게요. 나 14번에 나만 요것만 할게요. 이거 따로따로 이거 서로 줄이 받는 힘이 달라요. 줄 받는 힘이 다른데 14번에 여기에서 맨 왼쪽에 A가 받는 힘 구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중력을 이쪽으로 받는 걸로 해석할 수 있죠. 이렇게 mg 받고 있는데 R자임은 3분의 1 mg 나왔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당기는 힘이 3분의 4 mg만큼 당겨준다는 얘기죠. 그 요게 당기는 게 줄이 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줄에 당기는 힘 3분의 4 mg. 그럼 여기 걸리는 힘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m 갖다 놓고 얘가 또 중력 왼쪽으로 mg 받고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3분의 4 mg 줄이 당기죠. 지금 이 물체 B가 요거 A였고, 그럼 이쪽에서 줄이 얼만큼으로 당겨야 R자임이 3분의 1 mg 나와요? 요거 두 개 더하니까 3분의 7 mg니까 3분의 8 mg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번에 각각의 줄이 받는 힘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열심히 들었습니다. 내용이 어려우면 많은 문제집보다 설명이 자세한 자습서를 공부하는 게 효율이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문제를 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좀 문제 구성을 좀 지금 보니까 좀 구성을 잘못했다라고 느껴지는데, 이런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서 준 문제들이 다 복합적인 개념들을 물어보고 있어요.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들을 알 수 있느냐, 가속도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개념들이 다 짬뽕되어 있는 걸 문제를 줬거든요. 그래서 풀었는데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개념만 물어보는 문제들을 처음에 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하나의 문제에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 있는 거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해서 2점짜리 문제는 두 가지 개념을 섞여 있는 걸 푸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속도 법칙을 알 수 있느냐,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계산할 수 있느냐, 요 정도. 3점짜리 문제 가면 세 가지 개념을 막 섞어 놓는 거예요.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단축키를 쓰니까 이제 뭐 이상하네. 예시 문제를 난이도가 좀 쉬운 문제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보고 싶어요. 모르는 문제를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좀 요 의견을 좀 적용해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문제 주도록 하겠습니다. 수렴이 수능 특강에서 나온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런데 뭐 수능 특강 문제를 선생님이 그대로 이렇게 내고 이러진 않아요. 참고해서 뭐 그거 갖고서 하고, 뭐 그림도 그대로 나오나요? 이러는데 그림도 다 바꿉니다. 선생님 이렇게 포토샵 장인입니다. 처음에 숙제 부분 설명하지. 3kg 물체하고 2kg 더해 5kg 맞죠? 도로에서 2kg 물체는 아무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왼쪽 그림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럼 가속도도 중력 가속도인 10에서 6으로 바뀌는 건가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할 건 없고, 지금 요거 물어보는 것 같은데, 이 상황과 똑같다고 설명을 선생님이 했는데 아마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자, 이 상황을 선생님이 세로 그려볼게요. 세로 어디다 그릴 거냐면 여기 좀 지워서 여기 밑에다가 그려볼게요. 평면에 물체가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2kg 짜리 하나 놓여 있고요. 이쪽에 3kg 짜리 놓여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쪽에서 당기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물체는 중력을 아래 받고 있죠. 얼만큼 받고 있냐면 30N 받고 있어요. 근데 30N은 어떻게 계산됐냐면 무게가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만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30이 나온 거예요. 질량은 3kg이었고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었으니까 30N을 받는 거예요. 그럼 여기 밑에 그림으로 옮겨와서 보면 30N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한 건데 아마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의견 이렇게 주셨고, 6차시 의견도 좀 주신 상황인데, 선생님이 나머지 이제 진도가 반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6차시 다 끝난 반 생기면 그 다음에 6차시 의견 받아갖고 여러분들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지난 시간에 대해서 설명이었고요. 이제 오늘은 충격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운동량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충격량 배울 건데, 이제 뉴턴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야, 물체의 속도가 바뀌려면 물체에 힘이 작용해야 돼. 운동 상태가 바뀌는 거니까요. 운동 상태가 바뀌려면 힘이 작용해야 되니까 이런 상황, 지금 그림과 같은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물체가 힘을 받으면 가속 운동을 하거든요. 그럼 가속도의 크기는 그 질량에 반비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F는 ma라는 식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근데 지금 우리가 가속도가 주어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속도 요 A를 여기 V1과 V2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량 M에다가 가속도 어떻게 계산해요? 속도의 변화량 V2-V1,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준 거, 그리고 걸린 시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T라고 놓읍시다. 델타 T 이렇게 놔봅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면 요거를 식을 여기 F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델타 T를 좌변으로 남겨 볼게요. 그러면 F 델타 T는 요거 M을 다 V에다가 곱해 줄게요. MV2 마이너스 MV1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요거 얘가 의미하는 거? MV2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거 나중 운동량이죠. 빼기 MV1은 처음 운동량이죠. 이게 결국 의미가 뭐예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운동량의 변화량이에요.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힘 곱하기 작용 시간.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줘서 몇 초 동안 쫙 밀었어. 그러면 그거 두 개 곱한 것만큼 물체가 운동량이 변한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힘을 많이 주면 운동량이 많이 바뀌겠죠. 시간을 많이 주면 운동량이 많이 바뀌겠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힘 몇 뉴턴, 시간 몇 초 두 개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물리라는 게 세상을 계량화해서 측정한 다음에 그게 얼만큼이 될지 계산해 볼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계산해 갖고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물리의 아주 좋은 점인 거죠. 물리가 유용한 학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붙였어요. 뭐라고? 이거 충격량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다시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충격량이라는 건 뭐냐?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되냐면 힘 곱하기 작용시간이라는 걸로 계산이 되고, 이거는 의미가 뭐랑 똑같냐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힘이랑 작용시간을 주고서 이제 막 뭘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캐치해야 될 게, 이 물체는 운동량이 요만큼 변하겠구나 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대부분 그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한 번 더 꼬고 싶으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실제로 물어보는 건데, 문제를 싹 꼬면 운동량의 변화량을 직접 주는 게 아니라 힘하고 작용시간을 찾아내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운동량의 변화량을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거 물어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문제가. 자, 그래서 요때 요 작용하는 힘을 뭐라고 부르냐면
충격이 작용할 때 생기는 힘이니까 충격력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여기 충격량하고 충격력을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따가 이제 수업할 때 수업 진행하면서도 계속 충격량도 나오고 충격력도 나오고 이러거든요. 나중에 선생님 시험 문제 낼 때도 충격량, 충격력 이거 막 섞어서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풀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호로 써봅시다. 충격량이라는 거는 이제 영어로 impulse라는 게 있어서 맨 첫 글자 따서 I라고 쓰고요. 힘은 F라고 썼었죠. 그리고 적용시간 델타 T 이렇게.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대. 그러면 운동량은 P라고 쓰기로 했었죠. 변화량이니까 델타 P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충격량이라는 건 힘 곱하기 적용시간, 그리고 운동량의 변화량과 동일하다. 그리고 I는 F 델타 T, 뭐 델타 P 똑같다. 이거를 꼭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량과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내가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줄 건데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를 T라고 해볼까요? 여기 힘은 F라고 해볼까요? 그럼 여기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면적. F 곱하기 T죠. 맞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F 곱하기 T가 충격량. 충격량은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왔다. 요 그래프가 딱 나왔다. 그러면 이거 면적 구해갖고 내가 충격량이 얼마인지 찾아내는 거구나. 쉬운 문제는 충격량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고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10뉴턴 쓰고 여기다가 T에다가는 2초 이렇게 쓰면 그럼 두 개 곱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충격량 얼마예요? 물어보면 얼마 나와요? 그렇죠? 20 단위까지 써볼까요? 뉴턴 세크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만큼 일어났어요? 똑같이 20인데 뉴턴 세크 운동량의 단위는 뭐였어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세크였죠. 그러면 여기 뉴턴 대신에 써봅시다. 뉴턴이라는 단위는 F는 MA 생각해보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죠. 여기도 똑같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세크죠. 그럼 이거 날라가겠네. 그래서 20kg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앞에서 선생님이 저거 단위 안 써줬네. 단위는 뉴턴 세크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충격력 시간 그래프 보면 얘가 이 면적을 딱 대충 보면 얘가 충격량을 얼만큼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줄게요. 자, 시간이 일정할 때 충격력이 커지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시간이 일정할 때 델타 T는 그대로인데 이제 우리 I는 F 델타 T잖아요. 그럼 시간이 일정할 때 충격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크기 F가 커지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누구도 커져요? 그러면 얘도 커지겠죠. 같이 커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충격력이 커지면 충격량도 똑같이 커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 못하는데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충격력이 일정할 때 충격력이 일정하대. F가 일정한 거야. 근데 I는 F 델타 T인데 만약에 델타 T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델타 T가 커졌어. 확 커졌어. 그러면 얘도 같이 따라서 커지겠죠. 맞아요?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자, 마지막. I는 F 델타 T인데 충격량이 일정하대요. 그러면은 시간이 커지면 얘가 시간이 커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가 작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작아지는 겁니다. 이런 관계인데 지금 뭔 소린가 싶을 텐데 다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떤 물체에 충격을 주면 얘가 이제 힘을 받거나 뭐 작용 시간이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시간이 일정하대. 내가 힘을 주는 시간은 동일한데 충격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I는 F 델타 T인데 시간은 일정하고 충격력을 크게 하는 거예요. 델타 T는 그대로인데 충격력 F가 커졌어요. 그러면 따라서 충격량도 커지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어떻게 그릴 수 있는 거냐면, 실제로 어떤 물체가 쾅 부딪히면 접촉해서 서로 작용하는 힘이 증가했다가 떨어지면서 힘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실제로는 어떻게 나오냐면, 선생님 머리가 너무 크네요. 이거 지금 지울게요.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진짜 충격이. 다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바닥에 안 붙었다.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지? 좀 잘 안 써지네요. 이해해 주세요. 자, 이렇게 됐는데 충격력, 힘이 커졌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충격량도 따라서 커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언제 있냐면요, 여러분들 총 쏠 때 탄환에 화약 들어가 있잖아요. 화약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터졌을 때 압력이 더 커지는 거니까 힘이 세지는 거죠. 그러면 그 총알이 받는 충격량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충격량이 커진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럼 총알이 빨리 나간다는 얘기예요. 정지해 있던 총알이 운동량이 변해서 앞으로 달려나갈 건데 그때 따라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충격력이 일정할 때 시간이 커지면, 충격력 그때 I는 F 델타 T인데 이번에는 시간이 커진대요. 충격력은 일정해. F 그대로인데 델타 T가 커진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생기는 거냐면, 이렇게 있었는데 시간이 커졌으니까 충격력은 일정하고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졌으니까 그래프 아래 면적 보세요. 그래프 아래 면적 누가 더 커요? 빨간색이 더 크죠. 그래서 충격량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뭐가 있겠어요? 충격력이 일정한데 시간이 커지는 거. 아까 총 쏠 때, 빵 쏠 때 여러분들 저격용 총은 멀리서도 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환의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저격용 총 같은 경우에 권총과 다른 점이 총열, 그러니까 탄환이 지나가는 이 길이가 길어요. 여러분들 게임 해보면 알죠? 저격용 총 길죠? 그게는 뭐냐면 화약의 양을 늘리면 반동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화약의 양은 그렇게 많이 안 늘리는 상태에서 총 이거 구멍을 길게 총알이 지나가는 구멍을 길게 만들어 놓으면 힘을 오랫동안 받으니까 운동량이 많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란색은 권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빨간색은 장총, 소총, 뭐 저격용 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공 던질 때도 뒤에서부터 팔을 선생님 보여줘야겠네. 이렇게 던질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던지는 놈이 있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던지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더 빨리 던지겠어요? 뒤에서부터. 왜냐하면 공에 힘을 가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다시 사라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이 커지면, 요게 조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에도 많이 나오고 많이 물어보는 얘기인데요. 충격량이 일정할 때 시간이 커지면, 충격량이 다시 I는 F 델타 T인데 충격량이 일정하대요. 충격량 그대로야. 근데 시간이 커지면 당연히 힘은 작아지겠죠. 그래프로 그려보면 충격량이 일정할 때 만약에 시간이 커지면 이렇게 그랬는데, 시간이 커지면 이렇게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이할 점, 여기 면적을 S1, 다시 여기 면적을 S1, 여기 면적을 S2로
라고 하면 S1과 S2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그랬고 그 충격량이 동일하니까.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높은 데서 이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바닥에 딱 착지할 때 다리를 착 구부리죠. 구부리면서 착지하죠. 그냥 이렇게 아주 나는 남자니까 더 착지하겠다 하면 어때요? 바닥과 충돌하는 시간이 짧아지는 거고 그만큼 다리에 가해지는 힘이 커지는 거죠. 다리를 구부리면 어때요? 충돌하는 시간이 증가하는 거죠. 빨간색처럼 얘는 빨간 거, 얘는 파란 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충돌이 일어날 때 자 보세요. 위에서 떨어져서 바닥과 충돌하기 직전에 질량을 m 그리고 속도를 v라고 놓으면 mv에서 정지하니까 0되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냐면 mv만큼 변해요.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mv만큼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충격량은 일정해요. 내가 다리를 구부리든 안 구부리든 충격량은 일정해. 근데 작용 시간을 늘려주면 나한테 가해지는 힘을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야구공 날라올 때 손으로 그냥 맨손으로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야 되겠어요? 잡는 순간 뒤로 빼면서 받죠.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물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례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는데 언제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계란을 딱딱한 바닥에 떨어뜨릴 때랑 그리고 물렁물렁한 바닥에 떨어뜨릴 때 한쪽에는 깨지고 한쪽에는 안 깨지죠. 그래서 그 경우를 선생님이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영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찍어봤어요. 계란을 떨어뜨릴 건데 왼쪽에는 저쪽 저기 왼쪽에는 이제 금속판을 했고요. 여기에다가는 방석을 갖다 놨어요.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금속판에 떨어뜨린 거는 깨지고 방석에 떨어진 건 깨지지 않아요. 여기서 보시면 충돌 시간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죠. 그럼 충돌 시간이 짧은 애는 충격력이 커질 거고 충돌 시간이 길어진 애는 충격력이 짧아질 거예요. 이렇게 눈으로도 보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충돌이 일어날 때 충돌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길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를 보면 앞에 범퍼 부분이 적당하게 잘 찌그러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전벨트를 안 매면 어떻게 돼요? 안전벨트를 안 매면 여기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거 한번 검색해서 나중에 한번 보고 싶으면 보셔요. 자, 벨트를 안 매면 이렇게 되죠. 벨트를 잘 매고 충돌이 일어나면 벨트를 안 맸을 때 한번 보시고 가슴부터 그리고 머리가 유리창이랑 부딪히죠. 벨트를 맸을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자, 자동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지는 동안 벨트랑 사람이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동안 사람의 속도도 감소하거든요. 그러니까 힘 받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벨트가 없으면 그게 안 돼요. 자, 그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보시면 조금 다른데요 하는 점을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게 에어백이 터졌잖아요 라고 하는데 실제로 벨트를 안 매면 에어백이 작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이제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사람이 앞에 핸들에 부딪히게 되는데 만약에 핸들에 먼저 부딪혔는데 그 뒤에 에어백이 터졌다고 하면 에어백의 팽창 압력 때문에 사람이 뒤로 날아가요. 그럼 더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벨트 안 매면 에어백 안 터져요. 자, 그렇게 자동차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 게 이 자동차가 속도가 줄어드는 동안 사람이 속도가 줄어들었느냐 안 줄어들었느냐 요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게요. 한번 위에 사람만 볼까요? 아래 사람만 볼까요? 자, 그래서 벨트를 꼭 매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늘 배운 작용 시간을 증가시켜서 충격력을 줄이는 상황,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다음에 바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 이제 테스트 한 건데, 여러분들 뒷자리에서 벨트를 안 매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이건데요. 뒷자리에서 벨트 안 매는 상태에서 충돌하면 여기 뒤에 있던 사람이 여기 앞 사람 치겠죠. 근데 여러분들 몸무게가 꽤 많이 나가거든요. 뭐 한 50kg부터 한 70kg, 80kg까지 나가는데, 여러분들 저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다 가시고, 뭐 앞에 수협마트도 가시고, 쌀 한 가마니 요즘에 사면 20kg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80kg이라고 가정하면 쌀 4가마니가 뒤에 실려 있는데 사고가 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쌀 4가마니가 앞에 사람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 사람이 아무리 안전벨트 매서 안전했다고 하더라도 뒤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는데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뒷자리 많이 타게 되는데, 뒷자리 타서도 꼭 안전벨트 잘 매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탄 뭐 아버지, 삼촌, 뭐 할아버지 운전하시는데 이렇게 피해주지 않도록 꼭 벨트 매시고, 이렇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이거 검색해서 한번 보시고요. 자, 선생님 수업 여기까지인데, 뒤에 이제 자동차 충돌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영상 좀 더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은 계속 보시고, 나는 바빠서 이만 하시면 여기까지만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IIHS라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인슈런스, 보험, 인스티튜, 협회, 하이웨이,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기금 모아갖고 만든 기관이거든요. 미국에 있는 거예요. 얘네가 뭐 하냐면 자동차들을 사다가 갖다 박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가 안전한가를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전한 차는 보험료를 조금 덜 받아도 괜찮아요. 근데 선생님이 차를 한 대 샀는데, 보험료 이만큼 내세요 라고 했을 때, 근거가 뭐냐? 라고 했을 때, 너 차는 이러이러한 테스트를 했는데, 이런 점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이 다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지급이 많아져야 되니까, 너는 평소에 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 라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설립되어 있어요. 당연히, 이 사람들은 사고가 안 나는 게 좋겠죠. 뭐, 인도적인 측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동영상 들어가 보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차들 다 갖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신형 2020년 차도 이렇게 막 갖다 받고요. 미국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에 판매되는 차들을 갖다가 박습니다. 뭐 우리나라 차도 있어요. 현대 넥소도 있고요. 여기 이렇게 막 갖다 박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 해볼게요. 여기 뭐 현대 벨로스터 이렇게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꽝 이렇게 갖다 박는데 소리가 좀 작네요. 자, 이렇게 차 충돌을 시키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여기 아니구나, 여기구나. 쾅 충돌이 나면 에어백도 터지고 이렇게 되죠. 자동차 충돌이 실제로 일어날 때는 이게 부분적으로만 충돌하거든요. 완전 진짜 정면 충돌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사고 날 것 같으면 핸들을 꺾어버리니까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충돌하는데, 옛날에는 전면 충돌, 그냥 전체가 다 충돌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많이 다루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25%만. 그래서 여기 드라이버 사이드, 여기 운전석 쪽, 스몰 오버랩 이렇게 해서 여기만 충돌시켜요. 보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데, 요즘 차들은 꽤 잘 만들어서 이런 충돌이 있어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서 자동차가 왼쪽만 부딪혔기 때문에 오른쪽 부분은 계속 앞으로 진행하거든요. 왼쪽만 뒤로 밀리고 사람은 앞으로 가던 관성 때문에 부딪히는데 가운데 에어백에 정확히 안착하지 못하고 이 옆으로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드 에어백도 필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충돌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여기 이렇게 묻어 있는 거는 어디에 에어백의 어느 부분에 충돌이 일어나는가, 여기
여기 A 필러라고 보는데 A 필러에 충돌했는가 보기 위해서 이렇게 페인트를 칠해놔요. 그래서 2019년 차들은 이렇게 잘 만들거든요. 근데 옛날 차들 가면요,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뭐 여기 검색해 볼까요? 여기에 우리 저기 엘란트라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기 아반떼 판매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2013년 엘란트라 한번 볼게요. 충돌이 일어나면 앞에 부분이 찌그러져 주는데, 여기가 잘 찌그러져야 충돌 시간이 증가해서 충격력을 줄일 수 있다. 이건 배웠죠. 근데 이 탑승 공간이 찌그러지면 사람이 아예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탑승 공간 튼튼하게 찌그러지면 안 돼요. 근데 옛날에 만든 차들은 그게 좀 부족해요. 여기 앞에 찌그러진 거 보이죠? 이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안에서 차량 안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쉬워집니다. 이렇게 차량 내부 공간 찌그러졌기 때문에 사람이 이 에어백에 안착하지 못하고 이 앞부분이 대시보드라고 하는데 대시보드 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차들은 이렇고요. 특히 기아 소울 있죠. 이거 옛날 버전 소울을 보면 이게 좀 심했어요. 어머, 보세요. 탑승 공간이 아예 찌그러져 버리죠. 사람 부딪히는 거 보이죠? 안에서 찍은 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보는 거. 이렇게 에어백에 부딪히지 못하고 그냥 옆에 A 필러에다가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자동차 회사에서도 이제 잘합니다. 잠시만요. 뒤로 가서 2018년 거 말고 2015년 거 보겠습니다. 많이 보강을 해요. 아까랑 많이 다르죠. 충돌하는 게. 여기서도 한번 보시고, 유리창 깨진 거 아까 거랑 좀 비교해 보면 많이 다를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많이 보강을 해줍니다. 요즘엔 잘 만들어요. 이제 어떤 회사들에서는 맨날 얘네들이 기관이 테스트를 할 때 운전석 쪽을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차를 뭐 많이 사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 운전석 쪽만 계속 했는데 얘네들이 운전석 쪽만 보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수석 쪽도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괜찮을 거예요, 얘는. 일부 자동차 회사에서 장난을 쳤습니다. 뭐 이 정도면 준수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좀 인상 깊게 봤던 차가 이제 볼보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는 회사인데, 지금까지 봤던 거랑 충돌 양상이 달라요. 충돌한 뒤에 아까 차들은 거의 정지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흘려보내요. 그럼 뭐가 달라질까요? 충돌 후의 정지와 충돌 후에 계속 앞으로 가는 데 차이점 생각해 보세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돌 후 정지면, 예를 들어서 질량이 M인 애가 V로 달려가다 정지했으면 MV만큼 변했죠. 근데 V로 달려가다가 1분만 잃어버려서 2분의 1 V로 다시 간다라고 하면 변화량이 2분의 1 MV밖에 안 되죠.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작다는 얘기는 충격량이 작아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충격력도 작아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조심해야 될 점은 살짝 스쳐 지나간 다음에 이쪽에 낭떠러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드레일도 잘 설치해 놓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더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 여기 볼보 같은 경우에 선생님 찾아보니까 이쪽 부분을 강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찌그러지지 않고 차를 흘려보낼 수 있게 이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스마트라는 자동차 있거든요. 조그만 자동차. 그거랑 이제 벤츠 C클래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로 보면 아반떼 정도 크기의 차, 그거보다 조금 더 무거울 거예요. 자, 두 개끼리 차끼리 부딪히는데 스마트 요 포트 요 차는 푸어가 나왔고, 그러니까 별로 좋지 않다 이거예요. C는 좋다고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질량 차이 때문에.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질량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 풀어볼 문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두 자동차가 충돌이 일어납니다. 동일한 속도로 달리다가 50%씩 앞에 50% 부분을 이렇게 됩니다. 질량이 큰 차와 작은 차가 충돌했어요. 서로 충격량, 운동량의 변화량은 동일해요. 근데 질량이 작으니까 속도 변화량이 커요. 가속도가 크다는 얘기예요. 충돌이 일어나면 빨간 차는 계속 앞으로 가던 길 가고 파란 차는 뒤로 튀어나오고 속도 변화량이 크다는 얘기고 그 안에서 가는 충돌이 크다는 얘기예요. 질량 차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전하게 차 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일단 뭐 큰 차 타라. 돈이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벨트 꼭 매라. 그리고 이거 저기 부모님하고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트레일러 뒤에 가보면 바퀴가 여기 있고 뒤로 튀어나와 있고 이 뒤에 가드가 있죠. 이 가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뒤에 차가 와서 충돌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단단하게 버텨줘야 뒷자동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지는 동안 작용시간 길게 해서 충격력 줄여준다. 이 역할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본네트가 이 앞부분이 이 밑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어느 부분부터 충돌하냐? 이 운전석 부분부터 충돌해요. 근데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건데 옛날 차들이 이거를 시원찮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러져 버려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사람이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끔찍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IIHS에서 이런 테스트를 하고 인터넷에 홍보하고 이러니까 자동차 제조 회사들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잘 만들기 시작했는데 현재 우리 고속도로에서 다니는 차들, 뭐 도로에 다니는 차들이 다 이렇게 신형이 아니잖아요. 옛날 차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뒤에 달릴 때는 조심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좀 조심해서 다니라고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부분은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봐도 좀 좋을 내용 같아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운동량, 충격량 이거 배웠으니까 부모님 오시라 그래서 유튜브 딱 틀어드리고서 와 아버지 충격량이 있고 운동량이 있는데 설명해드리면 야 우리 아들이 멍청한 줄 알았더니 아주 똑똑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효도 한번 하십시오.